네, 그럼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님의 종목인데요. 금호석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3,500원에 비중 30%로 비중도 크게 들고 계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왔습니다. 14만 3,500원이니까 지금 손실권은 아닌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부양책에 좀 기대보다 그렇죠.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전날 크게 음봉으로 떨어졌잖아요. 잘 가는 듯 했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잘 가다가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가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수익 보고 계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 받아볼 수 있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비중도 30%로 큰데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 신청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신 건지,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뭔지. 그냥 우리가 이게 사전에 그런 지점을 잘 잡지 않으면, 뭐랄까, 물리면 물리는 대로 기다리게 되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기다리게 되는, 뭐랄까, 좀 계획적이지 않은 매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만 봐도 아시겠지만 박스 단기가 굉장히 길어져 있는 기업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박스 안에서 이슈가 붙었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겁니다. 이 여기를 탈출을 못 해요. 최근에 이제 나온 좋은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좀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지고 있긴 한데 지금 비중 30%면 굉장히 세게 들어간 겁니다. 그럼 어떤 의도인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기다려가지고 한번 대시세를 보겠다라는 건지 또는 사이에 이슈를 가지고 마진을 먹겠다라는 건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마진 사이에 이제 단기 모멘텀을 좀 흡수하는 전략을 취하신 거라면 못 판 거죠, 지금? 매수가 여긴데. 시세를 사실 세게 줬어요. 이게 16만 원까지 줬으니까 뭐 괜찮은 수익률을 준 건데 단기적으로 이걸 안 파신 거면 길게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 이제 석유 그러니까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 업황이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중국 경기 부양책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기 부양책에 화학주들 그리고 건설주들 막 철강 막 반응하잖아요. 얘네들이 왜 반응해요? 지금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안 좋은 거를 이제 끌고 가서 큰 대시세를 봐야지 이쪽으로 가는 거면 저는 오케이라고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박스를 벗어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2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특별한 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기가 노래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장주들로 수급이 집중이 되니까. 그러면 그 와중에도 우리가 얘를 길게 끌어볼 만한 어떤 추가 모멘텀이 좀 필요한 건데 그게 중국을 타겟을 했든 인도처럼 신흥국을 타겟을 했든 어떤 이런 좀 뭐랄까 기반이 되는 근거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직접 매매를 한다라면 저는 팔았을 거예요.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 모멘텀이 지금 불러일으켜질 때 그리고 저는 아직도 안 늦었어요. 지금 3차 경기 부양책도 나오겠다고 하죠. 근데 이게 급락이 한번 나왔었던 거는 해당 기관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의결을 하는 기관이 있다라면 또 하나는 이제 돈을 쓰는 기관이 있겠죠. 우리로 치면 기재부처럼. 근데 기재부한테 가서 의견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의견 뭐라고요? 기재부가. 저희 모르는데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번 급락이 나왔던 건데, 근데 이거를 다시 의결하는 기관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단기 모멘텀 다시 불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지금 중국의 증시 같은 경우도 급등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좀 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 그대로 들고 가지 마시고 일부 비중은 이제 전고대로 볼 수 있는 한 16만 원 정도 구간 오면은 팔고 가자. 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끌고 가시겠다 하면은 제가 이건 팁인데 중장기 투자로 볼 거면은 비중 세게 넣고 중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 비중을 조절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내려가면 좀 담았다가 올라가면 좀 팔았다가 아예 중장기는 한 10%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20%로 늘렸다가 10% 줄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가는 게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기에도 훨씬 더 참여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져가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일단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기대할 만은 하다. 그래서 한번 비중은 16만 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팔고 가자.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금호석유가 이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건 기존의 석유 업황 자체가 화학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랐던 거다. 반등이 나왔던 거다라는 이야기 하셨고요. 지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로 들고 가시더라도 어느 정도 비중은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